3.4. 셀룰러에 적용된 CDMA의 통신 용량. 흔히 통신망의 용량이라고 할 때 이것은 망자원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즉, 특정한 기지국이 가지고 있는 통화 채널 수는 10개이다. 혹은 20개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분할 방식의 경우 망의 용량은 주파수를 가능하면 작은 조각으로 쪼개어 주어진 전체 대역에서 최대한 많은 조각을 만들 수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경우 가능한 많은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즉 작은 조각의 주파수 대역에서라도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고도의 압축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에 비해서 코드 분할 방식은 단말기가 필요한 전력을 적절하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망의 용량이 결정됩니다. 즉, 채널의 간섭 요인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코드 분할 방식의 망의 용량을 결정하는 주요 쟁점입니다. 그런데 통신망의 용량과 실제 용량과는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망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 채널이 10채널이라는 것이 10명만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통화 채널이 10채널이라는 것은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통화하는 시간이 무한정 길지 않으므로 통화가 끝난 그 사람이 비워둔 통화 채널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비록 통화 채널이 10개라고 하더라도 1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통화를 할 수 있는 정도는 통화 시에 어느 정도로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얼마나 빈번하게 통화 채널을 사용하는지에 관한 통계 데이터에 의해서 가용할 통화 채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3.4.1. 얼랑 용량. 망이 수용할 수 있는 유효한 가입자 수, 즉 망의 유효한 용량은 망의 자원을 활용하는 가입자들이 합당한 통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계에 기반을 둔 대기이론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통화량은 제한된 통신망에서 서비스 받고자 하는 사용자의 전체 수와 이들의 평균 통화 시간의 곱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단위를 얼랑이라고 합니다. 얼랑은 대기이론 또는 전화소통 공학에서 사용자가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성공하는 통화 연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확률로 규정된 용량을 말합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통화량은 랜덤한 값입니다. 통화 시도는 랜덤하게 일어나므로 이것은 가우시안 분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랜덤 변수는 통화를 시도하는 경우와 통화를 시도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랜덤하게 발생되므로 통화 시도가 발생하는 것은 이진 랜덤 변수가 가우시안 분포로 나타나는 푸아송 분포에 따라 나타납니다. 통신 시스템의 통화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전체 통화량을 특정한 통신망의 통화량으로 맞추는 것, 혹은 반대로 망이 확보한 통화량에 요구하는 통화량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과연 가입자들의 평균 통화가 얼마가 될 것이냐이며 통화 시도를 할 때 망의 문제로 인해서 통화 연결이 실패하는 차단 확률 혹은 차단율 (blocking probability)를 얼마로 설정 혹은 허용할 것이냐입니다. 과거에는 자주 이야기되었던 전화는 3분으로 간단히 하자와 같은 한국통신사의 광고 문구는 한국통신이 전화망을 설계할 때 전화가입자들의 평균 통화 시간을 3분 내외로 설정하고 망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균 통화 시간을 3분으로 설정하여 설계된 전화망에서 전화가입자들이 이보다 훨씬 긴 1시간씩 통화한다면 다른 사람이 통화를 시도할 때 연결 실패 즉 통화 차단 확률은 높아질 것입니다. 보통 이때에는 연결음이 아니라 통화 중음이 들립니다. 이렇게 가입자당 발생 통화량이 주어지면 통화량 예측 모델 또는 식 3-10과 얼랑비 공식에 의해 가입자 용량과 호시도 차단율 그리고 채널 수 등의 관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식 3-10에서 PB는 호시도 차단율을 말하며 이것은 통화 시도가 차단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N은 특정한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채널의 수를 말하고 A는 특정한 통신 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총 통화량, 즉 가입자 용량을 말합니다. 확률 분포 함수로 나타나는 얼랑비 공식의 값은 해석적으로 수식을 풀어서 구하지 않고 표 3-1에 있는 얼랑비표를 이용하여 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당 발생 통화량이 사용자당 0.0이고 얼랑이라고 가정하고 채널당 53명의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총 6채널로 구성된 시스템 1과 채널당 37명의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총 6채널로 구성된 시스템 2에 대하여 가입자 용량과 호시도 차단율을 각각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시스템의 가입자 용량 A1과
A는 다음의 계산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A1은 0.029 곱하기 53 곱하기 6이므로 9.33얼랑입니다. 그리고 A2는 0.029 곱하기 37 곱하기 6이므로 6.51얼랑입니다. 이제 각 시스템에서 채널 수와 가입자 용량이 주어졌으므로 얼랑비표에 의해서 각 시스템의 호시도 차단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선 예에서는 시스템 1의 호시도 차단율이 50%이므로 평균 2번의 통화 시도 중 1번꼴로 통화가 차단되게 되며 시스템 2의 호시도 차단율은 30%입니다. 그러나 50%나 30% 정도의 호시도 차단율은 매우 높은 값입니다. 더욱이 상용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차단율이 요구되며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2% 이내의 호시도 차단율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랑 용량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전연구소에 근무하는 홍길동 씨는 실무자들과 대면하면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 통신사업부를 자주 방문합니다. 마침 산전연구소의 연구기획과에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자전거를 5대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 씨가 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면 2번에 1번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산전연구소에서는 몇 대의 자전거를 더 구입하면 홍길동 씨가 10번 중 9번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자전거 이용 차단율을 0.5에서 0.1로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얼랑 용량은 가용할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 차단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므로 같은 얼랑 용량을 유지한다면 자전거 이용 차단율만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용할 자전거의 대수가 변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전거 이용 차단율이 줄어들었으니 자전거의 대수가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자전거가 5대이므로 N은 5이며 자전거 이용 차단율이 0.5이므로 PB가 0.5입니다. 그리고 이때 얼랑값은 표 3-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값은 8.437얼랑입니다. 이번에는 자전거 이용 차단율 PB가 0.11 때 같은 얼랑값인 8.437얼랑인 경우에 N을 구하면 됩니다. 이때 가장 가까운 값은 N = 11입니다. 즉 6대의 자전거를 추가로 구매하면 홍길동 씨가 자전거를 이용할 확률을 90%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4.2 CDMA 가입자 용량. 스펙트럼 확산 통신 기술은 우수한 안티 제밍 성능으로 인해서 비밀 통화가 요구되는 군용 비화 통신에 사용되었으며 정밀거리 측정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CDMA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응용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CDMA 셀룰러 이동통신 시스템을 줄여서 CDMA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동통신 기술 개발과 상용화는 1980년대 초반부터 유럽에서 먼저 있었으며 다중접속 방식으로는 FDMA나 TDMA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CDMA는 상용으로 사용될 만한 기술의 구현성이 문제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채널 용량이 기존의 TDMA에 범접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러나 CDMA 기술은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당시 스타트업에 불과한 퀄컴사에서 의욕적으로 연구 개발하였고 상용화하였습니다. 퀄컴의 연구 성과는 채널 환경의 간섭을 줄일 수 있는 기술로 CDMA가 상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 용량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셀룰러망에서는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채널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CDMA가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CDMA 시스템은 간섭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설계되고 개발되었으며 예전에는 크게 고려치 않았던 사항들이 시스템의 용량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새로운 연구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력 제어입니다. 즉, 단말기의 위치에 따라서 단말기가 적절한 전력을 사용하여 통신하도록 단말기와 기지국의 출력 전력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채널의 간섭 요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전력 제어와 관련된 내용은 이 책의 5장의 내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음성의 활성화 따라서 가변 비트를 사용하는 보코딩 기술, 간섭 요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셀의 섹터와 그리고 셀을 기반으로 하는 셀룰러에서 얻을 수 있는 주파수 재사용 효율에 따른 이득 등을 고려하여 CDMA의 용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 에너지 대 잡음비의 제어를 통한 용량. CDMA 시스템에서는 신호와 간섭의 상관관계와 그로 인한 용량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비트 에너지 대 잡음 전력비인 EB 오버 N0의 제어를 통한 용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트 에너지 대 잡음 전력비인 EB 오버 N0는 디지털 변조와 부호화 방식의 성능을 평가하는 표준 지수로서 아날로그 FM 변조에서의 반송파 대 잡음비인 CNR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CDMA 시스템의 경우 전송 효율적인 변조 기술, 강력한 오차 교정 보호와 다이버시티의 사용 등에 의해서 EB 오버 N0는 6dB 정도에서 좋은 복조 성능을 나타냅니다. 한편 아날로그 FM에서는 동일한 복조 성능을 얻기 위해서 18dB의 반송파 대 간섭비가 요구됩니다. 이것은 동일한 정보량이 광대역과 협대역으로 구분되어 전송될 때 얻어질 수 있는 처리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6dB는 약 3.98이며 18dB는 63.1 정도입니다. 비트 에너지 대 잡음 전력비는 시스템 동작의 신뢰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비트 에너지 EB는 신호 에너지를 전송대역 혹은 전송률 R로 나눈 것으로서 정보 비트의 평균 에너지이며 잡음 전력 N0는 N-1개의 또 다른 사용자의 신호 에너지를 전체 대역 W로 나눈 것입니다. 즉, 이것을 표시하면 식 3-11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S는 각각의 사용자에 의한 신호의 세기를 말합니다. CDMA와 같은 간섭 제한 시스템의 경우 S가 작은 값일수록 더 많은 채널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DMA의 경우에는 EB 오버 N0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성능 개선이 용량과 직결됩니다. 참고로 IS95가 표준 명칭이며 한국에서 상용화된 CDMA 시스템의 무선 접속 기술인 Radio Transmission Technique의 전반적인 기술 구성은 다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간섭을 억제하는 트레이드 오프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비용이라는 것은 주파수 대역폭을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주파수 효율이 높은 QAM보다는 에러 효율이 더 나은 BPSK를 사용해서 변조하는 것이며 채널 코딩도 블록 코드보다는 코드 효율이 높아서 더 넓은 대역폭을 요구하지만 에러 성능이 뛰어난 콘볼루셔널 부호화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한편 열잡음과 의사간섭에 의한 배경잡음을 고려하면 식 3-11은 식 3-12와 같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가입자 수 즉 채널 용량과 EB 오버 N0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식 3-11을 가입자 수 N으로 다시 쓰면 식 3-13과 같습니다. 만약 배경잡음이 다른 가입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잡음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가입자의 수는 처리 이득을 EB 오버 N0로 나눈 값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확산에 의한 처리 이득이 고정되어 있다면 CDMA 시스템의 가입자 수는 복조기의 복조 성능이 어느 정도의 EB 오버 N0를 요구하는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즉 복조기의 복조 성능이 우수할수록 더 높은 용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식 3-13에서 가입자 용량에는 전체 확산 대역에 전반적으로 분포하는 잡음 신호 전체의 에너지를 정보 신호의 총 에너지로 나눈 것입니다. 즉 WN0 나누기 REB입니다. 이것은 주파수나 타임슬롯을 각각의 개인에게 나누어주는 FDMA나 TDMA와는 달리 주파수 대역의 에너지를 각각의 개인에게 나누어주는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성 부하율. 다음은 음성 부하율, 즉 보이스 액티비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성 부하율은 채널 내에 음성 신호가 있는지를 감지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용량 증대를 위해서 식 3-13의 분모항을 줄이는 방법 즉 주어진 잡음 환경에서 줄일 수 있는 잡음을 줄여주자는 생각인데 이것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음성 부하율을 통한 전송 속도의 가변적인 적용입니다. 사람이 대화하는 혹은 전화통화를 하는 패턴은 크게 상대방의 말을 듣는 시간과 내가 상대방에게 말하는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는 시간과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화하는 시간에 발생될 수 있는 네 가지의 경우 중 두 가지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두 말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경우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말하게 되는 시간은 전체 통화 시간의 약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분명한 것은 통화 시간 내내 말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통화 시간 내내 똑같은 출력 신호를 송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말을 하지 않을 때에는 말을 할 때보다 전송할 정보량이 적을 것이므로 더 적은 비트율로 통화 채널을 형성해도 된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양방향 음성 대화 시 각 음성의 부하율은 전체 통화 시간 대비 단지 35%에서 40%에 불과하다는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섹터당 통화자 수가 제한되었을 때 동시 통화자 수가 평균 통화자 수 이상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 음성 부하율에 의한 용량 증대는 약 2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CDMA 시스템에서는 음성 신호가 없을 때, 즉 말을 하지 않을 때 유효한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변 비트율의 보코더에서 가능합니다. 개인 단말기의 송신 전력을 줄임으로써 다른 사용자들이 느끼는 간섭을 줄여주는 효과가 발생하고 일종의 용량 증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음성 부하율이 최대 40% 정도이니 직관적으로 약 2배 이상의 용량 증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파는 음성 부하율을 나타냅니다. IS95의 보코더가 가변적인 비트율을 가지는 켈프라는 것은 가입자들의 EB-over-N0의 감소로 용량의 증가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켈프는 Code, Exit, Linear Predictive의 약자인 CELP이며 이 방식은 기존의 음성 보호화 방법인 음성의 파형을 부호화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에서 특정한 파라미터만 추출해서 부호화하는 대표적인 보코더 알고리즘입니다. 켈프는 오늘날 가장 많이 쓰이는 음성 보호화 압축 기술입니다. 섹터화를 통한 용량 확대. 용량 확대를 위해서 세 번째로 고려되는 것은 섹터화입니다. 간섭을 줄여서 용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지국이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해서 특정한 단말기의 출력을 송출하는 것입니다. 즉, 기지국의 전체 방향으로 출력을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국 신호를 특정한 영역으로 제한해서 송출하는 것이며 이것을 섹터화라고 합니다. 기지국이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해서 기지국 커버리지의 전체 방향을 S개의 섹터별로 구별해서 출력을 송출한다면 섹터 내의 단말기는 섹터화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S분의 1의 간섭을 받습니다. 즉, 기지국의 신호가 단말기에게만 전달된다면 다른 단말기들은 기지국 신호 중 필요 없는 신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섹터화의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이런 기술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완벽하게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안테나의 빔포밍 기술이나 다중입력 다중출력 기술인 MIMO는 채널 내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통신하는 기술들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시스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용량은 거의 S배만큼 증가합니다. 그러나 다른 섹터로부터의 누설에 의한 추가 간섭으로 인해서 즉 이상적인 섹터화가 되지 않으므로 섹터 효율 이득은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의 85% 정도로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지국을 3개의 섹터로 나눌 때 전방향 안테나일 때보다 간섭은 3분의 1이 됩니다. 즉 N=3N0입니다. 따라서 식 3-13은 식 3-14와 같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식 3-14에서 NS=3분의 1N이고 음성 부하율이 8분의 3이라고 하면 식 3-14는 약 8배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요구되는 EB-over-N0가 7dB일지라도 가입자 수에는 처리 이득에 근접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7dB라는 것은 기저대역에서의 신호대자부비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앞절에서 이야기한 -7 혹은 8dB는 RF대역에서 신호대자분비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처리 이득이 전체 대역을 개별 대역으로 나눈 주파수 분할된 수와 같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주파수 재사용 효율을 고려하지 않은 적어도 독립된 셀에서 CDMA 방식으로 신호를 전송한다고 할지라도 그 대역을 쪼개어 통신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용량이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재사용 효율. 마지막으로 용량 확대에 기여하는 것은 주파수 재사용률입니다. 지금까지는 셀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독립된 셀에서 채널 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동통신망은 다중셀 환경에서 셀 간에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다른 셀과 인접해서 상호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셀룰라의 특징이 CDMA의 채널 용량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셀을 기본 단위로 설계한 셀룰러망은 통화 영역이 다른 셀에 비해서 독립적인 커버리지를 가집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는 자원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기지국의 신호를 명확하고 고유하게 수신할 수 있는. 그래서 통화 가능과 통화 불능의 경계가 명확한 셀의 경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중셀을 사용하는 FDMA 방식의 셀룰러에서는 주어진 주파수 대역을 셀에 나누어주고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거리 이상 이격된 셀부터 주파수를 재사용합니다.
즉 클러스터 내의 셀들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셀에서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CDMA의 특징은 FDMA 방식의 셀룰러 시스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용량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CDMA 셀룰러망에서 주파수 재사용 개수는 이론상 1입니다. 즉 한 개 셀 단위로 주파수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력 제어 기술 및 전력 제어가 다중셀 환경의 간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FDMA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의 셀에서도 같은 주파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CDMA의 경우 같은 주파수라는 이유로 근처의 다른 단말기의 통화가 나에게 간섭이 되지는 않지만 근처의 다른 단말기의 출력이 내가 사용하는 채널의 간섭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영향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기지국 신호의 신호대 잡음비를 통해서 CDMA망의 주파수 재사용효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지국이 송출한 신호는 거리의 4승에 비례해서 감쇄합니다. 그리고 기지국의 커버리지인 셀 내에는 N개의 단말기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말은 N-1개의 간섭원인 단말기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력 제어가 잘 되어 셀 내의 모든 위치에서 기지국으로부터 동일한 전력을 수신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생각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기지국은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기지국 내에 있는 단말기가 수신하는 간섭 신호는 같은 셀 내에 있는 다른 단말기로부터의 간섭 그리고 인접 셀 내의 다른 단말기로부터의 간섭 및 기본적인 열 잡음으로 구성됩니다. 즉 단말기가 수신하는 전체 신호대 간섭비를 표현하면 식 3-15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N은 셀당 단말기의 수이며 K1, K2, K3 점점점 등은 중앙 기지국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의 1겹, 2겹, 3겹, 점점점 그리고 N겹에 위치한 각 기지국이 중앙 기지국에 미치는 간섭을 중앙 기지국 자체의 간섭과 비교한 비교값입니다. 상세하게는 그림 3-6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K1, K2, K3 등의 값들은 중앙에 있는 기지국의 경로 손실과 간섭 단말기의 자기 기지국에 대한 전력 제어에 따른 전력 감소와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동일 채널 간섭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CDMA의 주파수 재사용률은 1이 아니라 약 0.65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말기가 받는 간섭은 현재 속해 있는 기지국의 다른 단말기들로부터 받는 간섭과 기타 주변 기지국들로부터 받는 간섭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파수 재사용률이 0.65이므로 이것의 역수인 1.5개의 셀을 건너 주파수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대역으로 확산해서 통신하는 CDMA는 물론 또 다른 형태의 확산 통신인 OFDM도 우수한 주파수 재사용 효율을 가지므로 셀룰러 방식으로 통신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는 매우 적합합니다. 특히 전송되는 정보를 부반송파별로 구분해서 전송하는 OFDM의 경우 마이모 혹은 MIMO 기술의 발전으로 더 효과적으로 통신하게 합니다. CDMA 용량 산출 정리. 결과적으로 앞서 이야기한 모든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CDMA 셀룰러 시스템의 용량을 산출하면 식 3-16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적용된 셀룰러 CDMA 시스템의 파라미터들을 식 3-16에 대입해서 가입자 수 N을 구해 보겠습니다. W는 확산 스펙트럼 대역폭이며 이 값은 1.25MHz입니다. R은 데이터 전송 속도로 9600bps이며 정보 비트당 에너지 대 잡음 전력 스펙트럼 밀도 EB/N0는 7dB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파는 음성부하 점유율이며 약 40%입니다. F는 주파수 재사용 효율이며 60%입니다. 이 모든 것을 대입해서 무선 용량을 구하면 약 98개 채널이 됩니다. 아울러서 2%의 통화 차단율을 가정한다면 이 시스템의 얼랑 용량은 72얼랑이 됩니다. 얼랑 산출 시 소프트 용량 제한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 용량인 N개의 통화를 진행 중인 기지국의 또 하나의 통화가 시도되었을 때 이에 대한 서비스는 거부되며 재시도가 없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소프트 용량 제한 기능이 사용되면 전체 사용자의 비트 오차율이 약간 증가되면서 위에 추가 통화가 가능합니다.